수원지검은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다음 주 중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이 최근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참고인 신분에서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진 지 하루 만입니다. 지난주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 대표는 이번 소환까지 진행되면 5번째 검찰 출석이 됩니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이 2019년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과정에서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고 이런 내용을 이 대표에게도 보고했다며 말을 바꾼 바 있습니다. 검찰의 다음 주 소환 통보에 이재명 대표는 당장 오늘 오전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에 조사를 희망하고 있지만 당무 등으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 내일 오전에 바로 조사받으러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오늘 소환 조사가 어렵다며 이 대표에게 오는 30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 소환까지 이뤄지면 검찰은 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과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제3자 뇌물죄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서 요구한 300만 달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하게 한 배경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역할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기존 입장을 번복해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전 부지사의 진술과 경기도청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해 혐의 입증에 나서고 있습니다. 황당한 얘기죠. 어떤 점에서 좀 황당하다고 보시나요? 부부싸움 이후 변호인 사임 등 공전을 거듭하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재판은 국선 변호인 선임으로 가까스로 재개됐습니다. 대북 송금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검찰 측의 신문에 줄곧 경기도와의 연관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재명 당시 지사도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를 향해 배우자가 변호사 선임도 해주지 않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북 송금 관련 수사와 재판이 속도를 내면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인연이라면 이거 내이 사입은 거.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아, 여기 누가 글 쓰셨네. 내복 사입은지. 황당한 얘기죠. 어떤 점에서 좀 황당하다고 보시나요? 자, 이재명 대표가 황당합니다라고 하고 더 이상 어떤 설명이 없는데 그게 오늘 어떤 검찰의 움직임이 알려졌거든요. 화면 보시죠. 자, 검찰이요. 이재명 대표를 입건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서 지금까지 참고인 조사를 받은 건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서 불구속 입건했는데 제3자 뇌물 혐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3자 뇌물 혐의로 피의자가 된 겁니다. 입건됐어요. 요 내용이고요. 검찰에 최근에 뭐 이화영 전 부지사 발언 등등등 이런 걸 아마 참고한 걸로 보이는데 좀 요 내용에 대해서 아까 방금 전 보신 영상에 이재명 대표가 반응을 보이는데 황당하다. 약간 이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자, 요 얘기 좀 해보죠. 정비경 전 최고위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했어요. 전환해서. 결정적 근거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진술과 그 직원들의 진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보통 그냥 단순 뇌물죄는 그 뇌물을 서로 주고 받잖아요. 근데 뇌물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끝까지 아니라 그래요. 잘 보세요. 그럼 수사할 때 그걸 다 염두에 둬요. 그러면 뇌물을 준 사람이 과연 부느냐, 다 말해주느냐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쌍방울 사건은 결국은 뭐냐면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300만 달러를 북한에 줬어요. 예, 보냈다. 근데 그 목적이 뭐였냐면
방북 비용인데 이재명 대표의 당시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그러니까 북한이 여태까지 그 북한에 이제 누군가가 가려고 할 때 공짜로 그걸 오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뭔가 아무튼 돈을 받고 뭔가 와라, 대가. 뭔가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제3자 뇌물이라는 건 뭐냐면 쌍방울 김성태는 그거를 김정은한테 뭐 줘서 자기가 뭔가 하겠어요. 그게 결국 이재명한테 주는 돈이거든요. 이재명한테 주는 돈인데 이재명은 원래는 그거를 받아서 북한에 넘겨줘야죠. 근데 그냥 나한테 주지 말고 바로 거쳐서 가지 말고 바로 북한에 주시오. 이런 게 바로 제3자 그러니까 뇌물인 그게 거예요. 거리가 직접이 아니고 제3자를 통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 그 제3자에게 주는 돈은 말하자면 뇌물을 받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줘야 될 돈을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대신해서 줬어요. 대신 줬다. 그래서 그게 제3자 뇌물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까 다시 돌아가서 결국 뭐예요? 돈을 준 사람, 뇌물을 준 사람.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김성태 전 회장이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그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라고 조사를 해서 판단이 되면 예. 그것만으로도 기소합니다. 입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이재명 대표의 뭐 불구속 피의자 입건이 뭐 예. 아주 무슨 뭐 특이한 일이 아니고요. 보통 그냥 뇌물 사건 수사할 때 통상적으로 저렇게 통상적으로 진행이 된다. 진행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뭐 지금 이화영 솔직히 전 부지사의 뭐 진술이 뭐 핵심이다 아니다 얘기하지만 예. 사실 수사하는 사람들은요. 이화영 굳이 뭐 전 부지사의 진술이 아니더라도 예.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만으로도 기소하고 보통 다 유죄 판결 받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그럼 이재명 대표가 지금 피의자로 몇 건이 되는 겁니까? 그럼 도대체 지금 이게 지금 또 하나가 추가된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요? 지금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 재판이 중이죠. 진행. 예. 그다음 대장동 수사가 진행 중이고 백현동 수사도 백현동도 있고. 진행 중이고. 이거 쌍방울 지금은 이제 쌍방울인 대북송금. 거고. 예. 뭐 여러 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2년에 걸쳐 가지고 예. 검사 또 검찰 수사관 또 수사 보조 인력까지 합하면 아마 여러 수백 명이 되겠죠. 예. 여러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을 동원해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압수수색도 여러 수백 군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여러 건이 지금 있는 것 같고 다만 전반적인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제가 쭉 스크린을 해보면 예. 대체적으로 어떤 증거와 물증에 의해 가지고 증거와 물증을 쫓아가는 수사라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진술을 따라가는 수사를 진술에 의존하는 좀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니냐. 예로 들면 단적인 예로 들자면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오죽했으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장이 유동규 씨를 향해서 예. 사실만 이야기해라. 왜 이게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돈을 줬다 그랬다가 아니라 예, 예. 그랬다가 뭐 여기라 그랬다가 저기라 그랬다가 이래버리니까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도 사실만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오락가락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만 하더라도 이분이 이제 해외 도피 중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검찰이 피의 사실 유포라든지 또 언론 보도 등등을 통해 가지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귀국하는 순간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가 당장이라도 구속되는 것처럼 난리를 치다가 결국은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검찰이 수사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러 언론과 또 국민의힘에서 김성태 회장을 기업 사냥꾼이다, 주가 조작범이다, 또 뭐 조폭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이제 구속되고 나니까 김성태 회장 진술에 의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떨 때는 조폭, 기업 사냥꾼, 주가 조작범이었다가 지금은 또 이 진술이 100% 사실인 것처럼 해가지고 또 김성태 진술에 따라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치열하게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나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어떤 수사 진행 상황을 보자면 검찰이 증거와 물증보다는 어떤 특정인의 진술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아무튼 뭔가 수사가 진척이 됐는데 피의자가 하나 또 추가가 된 상황이 됐어요. 자, 이런 가운데 사실은 이 대북송금 사건은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거든요. 최근에 그 진술 여부, 보고 여부 뭐 이런 게 굉장히 쟁점이었는데 사실은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재판받기가 참 어려워요. 지금 두 차례 재판이 파행이 됐는데 오늘도 약간 그런 분위기였어요. 오전에. 왜냐하면 변호사들이 다 사임을 해버렸어요. 뭐가 의견이 안 맞아서.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아니 변호인 조력을 받아야지 이게 뭡니까 기회 달라 했는데 몇 번이나 파행이 되고 사임을 하고 이런 게 반복되니까 재판부가 안 되겠습니다. 국선 변호사 그냥 선임하세요. 그래서 선정해서 우회 재판이 진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이 지정이 됐다고 해요. 근데요, 박원석 전 예. 국선 변호인이에요. 그러면 이거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진술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는가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첨예한 이슈로 들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 국선 변호인이 임명됐다. 그럼 이재명 대표에게 이게 결과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일단은 그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 예. 그 구속된 피고인이잖아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건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공판도 지금 43번째 열렸어요. 예. 그럼 국선 변호인이 새로 선임이 돼가지고 사건의 쟁점을 따라오려면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거 지금까지 있었던 종이를 다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서류만 해도 서류를. 어마어마할 거고. 그러니까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게다가 변호인은 어쨌든 피고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예. 이제 이화영 이 부지사 입장에서 과연 국선 변호인한테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본인이 제일 변호인인데 불리한 막 사람은 다툼 변호인을 놓고 가족 간에 합의가 안 되고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요.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네, 제일 불리한 사람은 이화영 부지사죠. 그리고 이제 법무법인 해광 측이 이제 사임 계획을 내게 된 과정을 보더라도 예. 계속 그 법무법인 해광이 좀 맡았으면 하는 바람을 예. 이화영 부지사는 갖고 있었는데 이화영 부지사의 가족들하고 워낙 이견이 심한 데다가 가족들이 이 변호인들에 대해서 뭐 인신 공격성 이제 그런 어떤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법률적으로 피고인을 방어하는 걸 넘어서서 일종의 정치적으로 법무법인 자체가 휘말리겠다. 이런 아마 위기감이 들어서 사임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재판이 상당 기간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워 보인다 현재로서는. 시간이 또 걸리는 거네요. 그럼 지연되는 건데 당장에 어쨌든 그 이번에 백현동과 이 쌍방울 사건을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냐. 근데 백현동에다가 쌍방울 사건까지 더해지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하고 설사 이재명 대표 쪽에서 재판 지연 전략을 썼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이미 피의자 전환이 됐고 그렇습니다. 그 쌍방울 사건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저 재판이 지연되는 게 이재명 대표한테 무슨 특별한 유불리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제일 답답하게 된 사람은 이화영 부지사입니다. 제대로 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그러네요.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재판이 한층 어렵게 된 거죠.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수원검찰청 앞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조작 수사 중단을 촉구하려고 지검장 면담을 신청했는데 만나주지 않자 농성에 들어간 겁니다. 피사실 공표도 모자라서 조작된 진술과 거짓 언론 플레이로 여론 재판을 이어가는 검찰 수사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검찰이 방북 비용 대납 프레임을 짜놓고 이재명 대표를 끼워 넣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도 했습니다.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으로 다음 달 이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이 또 날아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는 김은경 혁신위의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 제안에 대해 동의하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입법 사안인데 저는 조기에 기명 투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투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당당히 영장 심사를 받겠다는 취지인데 일각에선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으로 하면 찬성하는 의원이 드러나 오히려 부담이 될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국민의힘은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지켜보겠다는 엄포를 놓은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서 키맨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사업 등을 구상하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우리 경기도가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식량 협조를 하기 위해서 북측을 접촉을 합니다. 좋은 전망이 예상되고 있어서. 김 전 회장은 구속 이후 검찰 조사에서 북한 측에 보낸 300만 달러는 이 지사의 방북 비용이었다고 입을 열었지만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하다고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검찰 수사도 이 대표로 향하지 못하고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 부지사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의 도지사 방북 추진 협조를 요청했고 관련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하며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대북 사업에 관여한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면서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대납한 대가로 경기도의 대북 사업권을 약속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김 전 회장은 최근 재판에서도 쌍방울의 미래를 위해 승부를 본 것이고 유력 대권 후보였던 그분 때문에 돈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구하며 경북 현장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달라졌다는 질문에 짧지만 뼈 있는 한마디를 내놨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남편이 고문보다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 당이 진상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자필 탄원서를 보내왔다며 이 대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탄원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대통령 정적 제거를 위한 친위대 역할에만 몰두해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조작 수사를. 국민의힘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이 대표의 대선 프로젝트였다거나 사실일 경우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며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은 지금까지 밝혀진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와는 차원이 다른 반국가적 행위입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으로 검찰 수사가 새 국면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다시 한번 떠오를 가능성도 커졌습니다.